자, 제 생각입니다. 대책 아니고 폭탄일 수도. 제가 오늘 이 원문 이거를 본 근거로 얘기하면 한 줄로 요약하라면 먼저 폭탄이 먼저 터져야 되는 건지 그런 느낌. 대책 아니고 폭탄일 수도 있다. 미리 바쁜 분들 얘기하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요. 서울 도시공화국. 서울에 많은 인프라, 많은 주택과 여러 가지 복합 개발해서 좀 더 좋게 중공업지까지도 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서울을 좀 더 좋게 이런 느낌. 이게 되게 강해요. 되게 강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무언지 궁금하시죠? 오늘 사실 대책에서 정말 주택 가격이 안정이 올 거냐 이거 좀 더 따져봐야죠. 근데 저 안정도 솔직히 말하면 뭐가 현실로 가능해서죠. 그러니까 앞뒤 순서로 말하면 현실로 안 되면 저에게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냥 우선 1번은 가능하냐 이걸 따져보는 거고, 그래서 진짜냐, 언제, 또 타이밍 중요하죠. 우리가 폭락, 뭐 폭등, 뭐 어떤 얘기가 되든 간에 어느 시점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자, 과정이 이게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거냐. 정말 우리 예전에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님, 우리 안중근 의사님 다 어머님들 낳을 때 산통을 겪죠. 엄청난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도심은 빈 공간이 없고 이주와 동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한번 이 오늘 원문풀이에서 좀 봐셔야 될 때 얘기할 거거든요. 실현 가능성, 돈 풀기 아님.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 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 수용으로 모든 걸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아무리 동의율을 당연히 낮추죠. 오늘 우리가 속도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분에서 완화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직까지도 모르죠. 실행 가능성 그게 좀 어떤지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 풀기 어떻게 되든 간에 도심에 지금의 공급안, 그러니까 80만 호 중에서 뭐 서울에 32만 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죠. 우선은 멸실, 이주, 뭐 그전에는 뭐 조합원 합의, 뭐 그러니까 뭐 단글 던져야 되겠죠. 멸실을 이주 시킨다면 또 막대한 돈의 투입이죠. 이주한다는 것도 다 돈이고요. 다시 뭔가 짓는 것도 다 돈이에요. 돈. 그 돈을 서울 시내에 갑자기 분당의 몇 개의 크기라고 말하는 그 주택 공급량을 하는 이거를 갖다 그냥 쳐 박는 거거든요. 막대한 돈, 토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폭탄일 수 있다. 속도 문제도 당연히 고민해봐야 되고요. 토지 가격 안정 문제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궁극적 도시 모습 서울. 이거 뭐냐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오늘 정책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대도시권 주택 공급이에요. 물론 이제 관계부서 보면 얘기 드렸지만 이게 철저히 서울 위주의 정책으로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서울에 더 많은 집을,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많은 SOC와 인프라들, 커뮤니티들, 역세권 아니어도 다른 것들 막 하여간 다 좋게 해줘. 막 하라고. 그리고 중공업지도 그럼 이제 더 많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 많은 배후 인구와 그 많은 인프라와 공장지대까지도 현대화시키는 더 많이 몰려들겠죠. 그런 안에도 저희가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문제가 많은데 인구 감소 시대에 배후 인구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궁극적 도시의 서울의 모습은 하나의 예전처럼 하나의 우리나라보다 우리 서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개념이 도시국가 이런 쪽 모든 게 응집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더욱더 토지의 가치 강화되지 않겠나. 인프라와 배후 인구 집중. 즉 이번 정책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이제 풀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지금 정부의 인식을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번 정책에 나온 거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도심 토지의 인정이죠. 사실은 균형 발전을 항상 강조했었죠. 균형 발전. 제가 이번 전 영상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의 균형은 없다고. 역사 이래 부동산은 균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더 모이고 사람은 분산돼 못 살기 때문에 어디 인프라 있는 곳에 더 안전한 곳에 좀 더 먹고 농사가 있는 곳에 이런 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토지 가치는 항상 차별을 뒀죠. 균형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인간 역사 이래서. 우리가 이런 데 있었다. 역사 이래.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원신으로서 산나물 캐먹고 열매 따먹고 그 상태면 모든 토지가
집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러면 그런데 그렇죠. 인간의 역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나 과거 정부 이전에 이제 몇 정부가 균형 발전이란 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미래에 대비한 이 서울 도시 대도심들을 그냥 버려뒀죠. 외곽 위주로 발전시키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하여간에 그런 걸 좀 아시면서 그래서 오늘 정책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중심 사업이고요. 오늘 거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이제 원문보다 보도자료인데 여기서만 봐도 나와요. 보통 우리가 관계 부서들 다 표시해 주거든요. 오늘 여기 관계 부서 한번 보실래요? 이제 우리 주택정책과 기금과 주택정비부 망라돼 있어 쫙 국토교통부. 이거는 전국이니까 알았음. 네, 알았음이죠. 알았음인데 밑으로 좀 내려가면 갑자기 서울시 딱 주택정책과 서울시 하나만 분명히 정책의 오늘 이름은 대도시권 주택공급인데 그러면 광역시인 뭐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왜 안 없지 여기? 없어요. 철저히 서울 주택과 정책과만 이번 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철저히 이번 정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간략하게 보면 규제 완화, 획기적이라고 단어를 쓰셨죠. 웬만하면 잘 안 쓰죠.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 절차 대폭 간소화, 이익은 함께 공유. 요거는 좀 봐야 돼. 어떤 식인지. 얘가 좀 다른데. 서울 32만 호, 전국 83, 전국 지우고 여기에 집중 뒀다. 서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양이냐? 막대한 양이죠. 양으로만 따지면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어떤 걸 선전할 때 숫자로 사람을 죽인다 그러죠. 숫자 빵! 우리 10만 대군이야. 너희 1000명이야? 이런 거.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아파트 상구 아파트 수와 같은 유산 32만 원. 이것만 보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급 모든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이든 현실화든 시장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역에서 이런 거거든요. 현실화 또 중간에 어떤 고통과 산통이 있는지 이게 부동산 투자나 방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단순히 숫자에 눌리고 우리가 숫자에 눌리는 게 뭐였죠 예전에? 제일 많이 치는 거 장난. 인구 감소하면 집값 폭락한다며. 인구 감소는 인구를 이동시키는 요인인데 어느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더 극대화시키는데 왜?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더 먹기 살기 편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더 잡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인구 감소라는 그런 요인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동산처럼 표현했죠. 자동차 당연히 인구 감소하면 숫줄죠. 그거를 표현하는데 저렇게 숫자에 쉽게 이게 한 방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건 이제 이런 거겠죠.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어머 땡큐 뭐 이런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재미있는 건 개발이익 공유 있잖아요. 이 부분 생활 SOC 확충 이거 좀 잘 해석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전처럼 무작정해서 임대 아파트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동네에 내가 추가된 거는 어떤 복지, 그러니까 문화센터 여러 가지를 잘 만들어서 그거를 주겠다. 그 대신 이제 그거는 구 전체가 사용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겠지만 그걸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반포나 이런 데 한강 아파트 재건축한 데 가서도 자세히 찾아보시면 유명한 아파트 단지에 서울시 소유의 이런 관람할 수 있는 2층 로프트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고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약간의 트릭 장난? 그래서 일반인은 잘 안 가죠. 근데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기부 체납해서 용적들 인센티브 더 준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아파트 단지 이름을 말하면 좀 까는 거니까 말 안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이익 공유를 보호하겠다. 좋은 걸 만들어서 너희 단지에 주겠다. 당연히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아니라 좀 좋은 안들이 있어요. 분명히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토지가 필요해라고 얘기했고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도심 토지가. 사업의 속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냄새가 엄청나게 풍겨요. 도심의 사람과 신규 인프라를 더욱더 구축하고 밀도를 높게 하겠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서울을 뒤집고 싶어요. 현실성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느낀 건 뭐냐? 제가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당근은 계속 돌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원문을 혼자 공부했는데 이거 현실성 없다는 느꼈다. 뭐 잘못 느끼던 잘 느끼던 상관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 제일 중심은 뭐다? 인정을 했어요. 이거 죽어도 우리 필요해. 그래서 뭐 할 거야? 많이 했는데 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뭔가 더 제공할 거라는 냄새가 아주 많이 풍기는 오늘의 정책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잘못, 과거에 돌아가신 어떤 정권의 잘못이 균형 발전 그리고 신도시 위주의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제가 항상 말하죠. 왜? 피난처를 없애버리니까. 근데 그 근거로 원래가 서울에서 나가라. 우리의 기본 정책 방향은 제발 서울의 밀도를 낮추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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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데 밀도 개발한 밀도가 높아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빠른 처방전으로 이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정말 큰 암을 키우는 거예요. 우선 그 근거로 각 정부에 아니면 장기 계획에서 우리가 낮추려고 했었거든요. 아니 나가라고. 그걸 오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도시를 먼저 만들어 버려서 문제는 뭐죠?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피난민들 지금 이번에 나올 이런 정책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서민들 상당히 어떤 죽어 나갑니다. 해법 없이 그냥 죽어 거지 될 확률 될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 얘기를 근거를 좀 밝혀볼까 합니다. 우리가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걸 하고 있거든요. 주요 그 당시 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범위라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원래 계획은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다. 원래 우리 목표는 여기 보실까요? 수도권 인구 비중을 40% 수준으로 낮춰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 설정하였다. 2020년에. 우리가 지금 폭등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구 수 분화 속도도 예측한 990만보다 이미 뭐 7, 80만이 많은 상태고요. 1인 가구 속도도 빨랐고 또 인구 유지도 원래 목표가 40%. 그래서 주택 공급의 양을 원래가 전체적으로 꼭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저금리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수도권 광역계획이고 정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항상 자주 말한 과밀 억제권, 성장관리권, 자연보존권, 3개 권역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 안에서 나가라 했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좀 저런 정보 사전 지식을 좀 보았으면 해서 신도시를 지을 게 아니고 꼭 신도시를 좀 받아낼 자연스럽게 자연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 하면서 청약제도를 강화시키면서 선택받은 사람은 신도시 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 원래가 수도권은 많이 살지 말자, 알맞게 살자 이런 주의였습니다. 정비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예전 거지만 오래된 거지만 보시면 좀 희한하시지 않나요? 추세 인구가 이거고 목표 인구가 아래예요. 원래 정부 계획은 수도권에서 많이 살지 말자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뭐 이렇게 나갔다, 뭐 쫓겨났다 그러는데 원래가 방치한 겁니다. 원래 계획 자체가 좀 억제시키는 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계획은 그랬으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게 안 돌아가는.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신도시를 지어버리니까 우리가 왕창 다 채워버렸죠. 그래서 도시가 노후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해던 소리예요. 오늘 설명한 거 짧게 설명할게요. 원래 원칙은 노후된 여기 잠깐만 이 노후된 수요 있잖아요. 노후된 곳을 먼저 엎어야 돼요. 그리고 외곽이에요. 거기서 사람 나가니까.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을 정비해서 살게 해줘야 돼요. 먼저 나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정비 정책들이 있었어요. 나가게 해야 된다. 분산시켜라. 이 밀가루 쭉 누르듯이. 근데 그러려면 여기가 먼저 알맞게 개발되면서 차별을 둬야 돼요. 약간 여기 중심부 여기요. 근데 우리는 외곽 지으면서 외곽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죠. 공원 짓고 뭐 짓고 교통 다 놔주죠. 이 외곽에다가 엄청난 걸 투자해줘요. 도로망 다 놔주죠. 뭐 다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다 보면 여기도 집값 오르겠죠. 많이. 뭐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 있는 사람도 재산인데. 그건 맞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동산은 균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심해져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준 게 뭐냐. 여기는 썩게 둔 거예요. 가운데는. 여기는 썩어요. 계속 썩었던 거예요. 썩었어요. 황당한 건 수요는 계속 가운데죠. 자비가 모든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의 세계 흐름에 변하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땅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뭔가 해야 돼. 근데 너무 노후돼 있어. 많은 사람이 살아 여전히. 합의를 봐야 돼. 그런 머리 아픈 문제.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미리 오늘 정책 얘기하기 전에 말한 이유는 이거를 가운데를 뒤집을 건데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기권 어디 GTX 된다더라, 뭐 된다더라, 뭐 된다더라가 모든 요인이 합쳐져서 이 가운데를 폭탄으로 만들고 있는 요인이에요. 저 가운데를. 그 상황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책인지 폭탄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솔직하게 했어요. 자, 우선은 오늘 정책을 보기 전에 사전 새로운 걸 얻거든요. 이거 제가 제일 중시했던 법인 거 아시죠? 예. 중공업자와 다르게 주택지에 답을 내준 거 복합용도 개발, 주거지역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거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선 주거지역의 복합용도 개발은 불가능.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왜? 복합용도란 건 여러 가지 이제 상가시설부터 문화시설 시끄럽죠. 잠 못 자요. 그래서 안 됐다였는데 되게 했죠. 그래서 가장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를 준다? 상가. 즉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지역. 그때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테라노나 이런 데 가면 상업지가 딱 지정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뭐 아까 누가 질문하신 뭐 자양동이니 아니면 뭐 창신동이니 뭐 창신동 그러면 좀 가까이 뭐 상업지역 있다. 좀 위로 장인 뉴타운 위로 올라가면 주거지인데 상가들이 1층이 다 골목길이 있죠. 골목길 상권이라 그러죠. 그런 데들이 재개발 못 갈 때 가장 문제 뭐죠? 상가 등 건물주의 동의. 왜? 집 안 주잖아. 과거에 2008년 뭐 7월 30일 이전에 된 것들 또는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까다로운 조건 안 주잖아. 근데 지금은 거기다 해법을 이게 준 거예요. 중공업지는 이번에 순환 재개발에서 그걸 주질 못했어요. 이 해법을. 아까 왜 정량 물어봤잖아요. 해법을 못 줬어요. 사실은. 이 시행령.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이거 두 번째. 이거는 뭐다? 바로 얘기했던 대로 제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가? 공장들이. 그래서 수도권 성장권역에도 인구도 뭐 신도시 많이 지었는데 나머지 땅들 계획관리니 보존관리 이런 지역에 아래에서 공장들이 배후 인구가 많아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라오고 있어서 그게 무계획적 거기도 뭐 이렇게 중공업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산단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관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다? 딱 하나.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저게 뭐 어떤 법인지 관심 없어. 몰라도 돼. 단지 여러분 그 말 안 돼. 아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뭐가? 공장들이나 이거 기타 많은 것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국토계획도 시행령이라는 의미를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재개발에 대해서 주거지의 문제를 먼저 선빵 때리고 해결하는 거예요. 상가 조합원들에게 야 걱정 마. 700%까지 해서 어떤 지역은 배후 인구 더 많이 만들어주고 너 상가 정말 좋은 거 줄 수 있어. 어떤 경우 한해서는 우리가 집이 남아 돌기 때문에 너 집을 가져가게 돼 조합원끼리 싸우지 않고 갈 수 있어. 라고 주거지한 답을 준 게 이거예요. 중공업주는 절대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더군다나 공장이 섞여 있는 곳은 공장 이전. 아까 상가가 많은 곳은 저 법 이번에 국민을 통한 국계법 개정안이 해결을 해줬지만 쟤는 여전히 구공장, 노후된 공장에 대해서 보이시죠? 공장. 이 공장에 대해서 해법을 못 줬어요. 왜? 공장은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되는데 납품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전한다는 문제. 그래서 원래 공장 지역의 어떤 도심 재생은 진짜 주거지역보다 제가 보기엔 10배 아니 100배 어렵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미 주거지로 변한 곳들이 있었죠. 그게 보고서에 나왔었고 일부. 아까 그 위에 국회법 나오기 전에 작년 4월달에 4월달 이거는 보시면 4월달 4월 29일 4월달에 이미 냄새 풍기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해놓고 새로운 거 절대 없거든요. 저럴 때 이제 역세권만 나오는구나. 보통 서울시가 뭘 하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국토부죠. 그런 것들. 이게 무서운 얘기 이거 있잖아요. 건축선 제한 푼다는 게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이런 지역이면 골목길이 엉망이거든요. 엉망이에요. 골목길도 엉망이 다 엉망인데 이것들을 갑자기 좁고 이런 거를 뭐다? 건축선을 풀어준다. 왜? 그리고 건축선 풀어준 게 아니에요. 더 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중축. 와. 즉 역세권이 아니어도 개발이 전면적으로 안 가도 건축선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주차장법 분명히 주차법 분명히 저거 더 확보 이런 거 아닐 거거든요. 연면적 몇 프로까지 증축? 30%. 무서운 내용입니다. 잘 아셔야 해요. 지금의 분위기, 느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게 가져올 후폭풍.
뭐 단순히 공급 많이 하니까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일어날 일. 폭탄 만들려고 했죠. 자,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 그러나 대도시권에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부서에 보면 지방도시 중에서는 광역시 하나도 없고 서울시만 들어갔습니다. 대도시권, 역세권, 도심 내 중공업지 핵심 키워드고요. 서울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식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볼 때 어떤 자료는 정부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를 같이 해야 이해를 잘합니다. 정부의 이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몇 페이지 보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실수요자가 늘었다는 거죠. 늘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시장에는 이미 상당한 실수요자가 있다. 즉 뭐냐면 수요가 상당히 크다. 시장,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주택 수요 증가,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 그 다음에 가구 수 분화, 뭐 저금리 알고도 1, 2, 3으로 보면 얘를 통해서 2, 3을 해결하자거든요. 이거 도심 내 공급을 해결해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 도심 내 공급 부족을 얘기를 했고 가구 수 분화와 수요 증가한 걸 실수요로 본 거예요. 수요 자체가 투기 수요로 안 봐요. 많은 분들은 지금도 투기 수요만 대기 중이라고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정부가 투기 수요는 상당 부분 차단했다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수요를 실수요 자체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처럼 폭락이 잘 안 와요. 정말 폭락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정부의 인식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을 통해서 이거를 하겠다 이거죠. 산업구조 변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번에 중공업지 등 이걸 손대면서 우리의 지금의 문제들, 중공업지 얘기 나오죠 여기. 역세권 교통, 뭐 대중교통,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이런 거에 될수록 갈수록 인프라가 깔려 있는 이 도심의 효용성, 도심 도시의 가치, 다양한 수요, 그거를 인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게 법 개정하면서 정부가 한 말이 이 기존에는 이 장시간 소요된다고 생각한 거죠. 장시간 소요됐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비정부교육, 이것도 말 많았고 어려웠다, 이런 인식들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지역들이 나오죠. 역세권, 중공업적, 저층주거지. 이번에 타겟이 이거예요. 근데 대형 소형 건물 혼재, 대형 공장주, 이 말 나온 거 보니까 아파트도 아니다. 이번 타겟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 영향을 받지만 자세히 보세요. 역세권 표시 나오면서 대형 소형 건물 혼재, 중공업지 나오면서 대형 소형 공장주, 저층 주거지는 당연히 아파트 아니고. 그래서 아까 아파트를 물어보셨잖아요. 영향이 있냐고. 광명 역세권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번 정책의 확실한 타겟은 주거, 건물, 이런 혼재 지역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필요 있는데 정부의 가장 중심은 신소강 공급, 속도만이 정부가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현실화가 잘 안 된다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조합원이 말 안 듣고 이 구역 저 구역 예상보다 사업이 늦다, 그 말은 더욱더 당근을 내놓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부분이죠. 기본 방향, 생활 인프라, 혁신 공간, 일자리, 이게 이제 사실은 이익 공유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게 뭐냐면 일부 지역은 갑자기 많은 게 생기죠. 집도 늘었어. 근데 우리 동네에 사실은 뭐 어떤 좋은 스포츠 짐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스포츠 센터가 생기고 공공의 어떤 공원도 좀 크게 생겨주고 나쁘지 않아죠. 뭐 밀도 개발해서 높이는 올라갔지만 그러면 그 동네가 가격이 싸지나요? 무조건 많이 지으면 싸져요. 문화적 니즈에 의한, 그다음 그걸 해결을 위한 가치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가격을, 집을 많이 지은다 해서 낮춰지지 않습니다. 참 사실은 좀 잘 생각해볼 요인입니다. 임대주택은 돌봄, 육아, 일자리,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많은 이 천시에 뭘 제공하겠다, 그게 이익 공유였어요. 이번에 나온 이익 공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런 복지 여러 가지를 해서 공유를 하겠다, 옛날처럼 무조건 임대 아파트 많이 짓겠다, 이 내용이 아니어서 약간은 좋아요. 추진 전략 단어 하나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 구조 개편. 서울 도시를 구조를 개편한대요. 왜? 집만 짓겠다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 정책은 집만 해결이 아닙니다. 도심 구조 자체, 중공업지까지 그래서 손대는 건데 도심 구조 자체를 미래의 도시형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서울 토지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제가 아까 지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올라오세요. 한 발씩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올라오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도시구조 개편 얘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업이 집행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절차 단축 이건 당연히 자기들이 주도권 잡았을 때. 근데 그만큼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 이거 하나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재생 지역은 좀 이게 좀 약해. 사실 얘가 좀 약해요. 도심 재생 지역은 좀 약하게 하니까 좀 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4번 소규모.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이거 많이 하죠. 사실은 이 빨리빨리 큰 사업보다 잘 갈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한 공공택지는 15곳 얘기 나오고 신규 지정한다고 하는데 전국 관심 없고 우리는 이것만 관심 있죠. 한 2군데에서 3군데 나올 것 같은데 거의 100% 왼쪽과 아래쪽 이럴 것 같아요. 남양주 쪽, 뭐 저기 시흥 쪽 일대 이런 거고요. 하다못해 비주택 리모델링 이거는 뭐냐면 상가, 오피스 이미 나온 정책이죠. 주택임대 사업자 할 경우에 주차장 완화해서 거의 원룸 위주의 공급이 거의 확실시 되죠. 그래서 뭘 하실 때 잘 잡아서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숫자인데요.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복합사업이라는 단어만 제가 보여드리고 뭐만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25년까지 부지 확보 기준 25년이에요. 25년. 자, 이때까지 부지 확보하고 지구 지정 기준에서 이제 연장 뭐 검토 이런 건데 실제 그래서 공급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입주하고 아파트 할 때까지 이 25년이란 부지 확보 기준 단어만 봤을 때 사업의 완성은 25년까지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그런 얘기로 생각하면 우선은 시기가 이 정책이 뭐 단기적으로는 그냥 심리적 정책이고요. 실제 정책은 의외로 중장기일 수 있다. 중장기. 이번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되는 게 아닐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절차에 대해서 좀 나오고 이런데요. 우선 지구 예정지구라는 거 있잖아요. 우선 이거 뛰면 가격이 뛰겠죠. 근데 가격 뛸 때 몇 명 움직임 되면 토지주 10%예요. 무서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야 우리 예중지구 만들고 싶어 했을 때 이거 한다고 계속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취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숫자들. 자 그 다음에 예정지구 확정은 왜냐면 먼저 지구 만들고 확정을 하거든요.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 면적이 2분의 1 그럼 저라면 이때 이거 해석하고 이거 팔고 나오겠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예정지구는 토지주 10% 동의래매요. 내가 동네 사람들 몇 분 쫙 모아서 100분 중에 10명 모아서 동의했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되면 좋은 건데 좀 이상해. 저 팔고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장난도 가능한 상황이 돼버려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시행 방법은요. 추가 수익 보장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조건은 이게 붙었어요. 공기업 참여 시라고. 이거 높은 수익률. 그 다음에 보장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 수익률이 우선 이제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겠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기준점이 어디냐에 좀 다르겠죠. 기준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노후지역이니까 기준점 낮춰서 아주 보통 노후지역 감정가가 되게 낮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또 막힐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신축 아파트 상가값을 모두 다 소유자산을 현물 선납한 후 정산. 환지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뭐 재밌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국가에서 하든 어떤 사업이든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도 세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좋은 내용이 이런 거죠. 환지. 이제 환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택지지구나 어떤 데서 국가가 딱 수용해서 위례 신도시 만들어. 근데 그 수용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를 그 지역에 나온 돈으로 주지 않고 그 지역에 나온 나중에 상업지다 아니면 주거지 뭐 이주택지다 이거 땅으로 다시 돈을 주는 땅을 수용해서 땅으로 주는 거 좋은 거 같지만 가봐야 되죠. 왜냐하면 간보율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적용할지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만들어진 이 땅의 가치를 평가를 더 높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너는 옛날에 농촌의 땅이었잖아. 나는 내가 만든 땅은 신도시 택지야. 그러니까 그대로 같은 평을 네 한 평이 내 한 평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간보율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 도시 땅이라서. 그냥 해주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 노후 건축물
가격을 분명히 낮게 평가하겠죠. 그거에서 환지로 바로 받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좋지 나쁠지. 약간 이제 좀 세부 내용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특수 상황에 맞춤 지원. 아, 좋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간평하고 관리처분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관리처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받았는데 전세가 예를 들면 전세가 2억이 들어 있는데 내 간평액이 뭐 저기 낮게 나와서 2억 5천 거기에 대한 대출 뭐 한 60% 빼서 나오고 70% 더했더니 하여간 2억이 안 돼. 쉬운 말로 내 감정가가 나서 보증을 못 빼주는 상태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조합원들 의외로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세금 반환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어떤 대책을 만들겠다는데 그런 건 사실은 원래 조합마다 재개발 지역 조합장 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한 줄 조용히 관리처분 책자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이미. 제가 관리처분 책자 본 게 마지막 2017년 거 같은데 하여간에 모 지역에 이 관리처분에는 재개발에는 이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 다툼으로 만들어진 법이어서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단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저기 정말로 이 작은 집들 임대는 올라갔는데 노후 지역이었잖아요. 당연히 감정가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때 박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는 저런 상황이 생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이 관리처분 책자에 보면 한 줄 들어가 있어요. 한 두 줄. 그래서 그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조합에서 시공사 분양을 해서 분양권처럼 종이 한 장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자 따로 책정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비슷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뭐 개발 이익 공유는 제가 또 말했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생활 SOC 옛날처럼 단순 그건 아니어서 하고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가능했을 때란 얘기니까 그냥 머리 좋게 드세요. 나중에 불가능이 아니면 다른 중에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재개발 아니 이건 뭐였냐 앞에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구간 순환 개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복합 사업에서요 공급되는 공공임대 공공자가는 물량 후속 사업의 이주단지로 활용.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임대가 생겨도 그 지역의 공급에 그 지역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의 혜택을 주는 집이 아니고 후속 사업단지. 그래서 한동안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상당한 돌아가면서 서울에서 일어날 사업에서 이것 때문에 나올 공공임대 공공자가 물량은 우리가 말하는 이번에 이제 어떤 소득이 낮은 분들 일반적으로 어떤 중에 이런 대상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집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집을 활용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다 이거는. 2주 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분을 위한 주택 가격 안정, 전세 가격 안정에 혜택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분명히 이제 저기서도 대상이 이제 임차인이냐, 뭐 소유주냐 달라지는데요. 분명히 물량이 충분치 않아요. 처음에 나간 사람들은 없잖아. 첫 시작하는 데는 그 지역별로 100%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건축의 완화 아까 여쭤봤잖아요. 제가 역세권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건 고를 때 공부하실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죠. 약 1,500평 1,500평 이상 지역들 저층주거는 1만 제 이게 이제 큰 크게 있어야지 최대 용적률 준다는 겁니다. 700%. 와 근데 일종 상향 법적 상한 120%. 지자체별 탄력 적용. 그럼 서울은 제일 많이 줄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줄 겁니다. 준주거로 했을 때 700%. 얘가 제일 좋네요. 아름답다. 이거. 그런 것도 평가 보시고 이런 내용들 원문 보셔야지 나오는 거니까 말합니다. 이거 주거 비율 제한은 뭐냐면요. 이 상가를 제한한 비율이거든요. 그걸 낮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업지 비율을 이렇게 낮게 잡아가니까 경쟁 상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용적률은 쫙 올려줬어요. 장사 잘 되겠죠. 상가 좋아요, 사실은. 자, 저런 걸 자세히 보면 그렇거든요. 상가 경쟁력도 없어졌고 예전에는 나 아파트 안 줘서 걱정했는데 상가로 답이 나왔네. 여차하면 상가 부족하면 집이 많이 남으니까 집 가질 수도 있거든요. 굳이 주택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을 죽일 일이 없어요. 이제 저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진짜 이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면적 기준 보셨죠?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저 이하가 이제 소규모인데 소규모도 좋은 내용이 있어요. 무조건 아닌 건 아닙니다. 일조권까지 그때 그 국토계획법 수정안에 나온 거죠. 일조권 완화. 이게 제일 무섭다. 이제 주거지역 이게 진짜 완화한다는 게 일조권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로구역별 조례 정한 높이 기준 완화, 공지 기준 완화, 건축선 완화, 이객거리 완화. 그래서 닭장에 들어가 사실 분은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건 그 닭장을 지을 토지주가 되시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단순히 영종류만 올리는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합사업 절차 얘기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면적 2분의 동의받지만 A정지구 해제. 이게 무조건 되는 게 A정지구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정지구 만드는 데는 동의율 10%. 즉 만들었다가 해제됩니다. 그 사이에 가격은 많이 오를 겁니다. 입지별 특화계획인데 제가 보여드릴게 아까 그 우리 상업 역세권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그림 연결이거든요. 연결인데 이제 이게 연결 가서 보시면 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요. 딱 보시면 내가 역세권 일반인이어도 저게 가능하겠다. 저런 분 통로가 이런 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그래야지 여기 말하는 700% 고밀개발 이게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이게 철저해서 역세권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뭐 더블 역세권이 트리플 역세권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온 이유가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저게 좀 가능한 이런 그림들. 그다음에 이제 주거 용량 확대 시 이것들 보입니다. 상가시 공급지 않도록 상가 비율 완화. 그래서 일부 상가 나오는데 비율 안 했기 때문에 상가의 효용성이 대단히 커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만 넣어줬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지역조합을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지역조합분들 지금 사업 못 가고 막 물려 있어가지고 주택수 여러 가지로 이 돈만 납입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엉망 현장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매몰 비용 보전해 줄 거면 그런 현장을 지역조합 현장에 못 가고 있는 걸 조합원들 얘기해서 기준 조합원들 매몰 비용 보전해 주고 하면 그런데 되게 잘 갈 거래요. 사업. 왜? 죽기 직전인데 되게 많거든. 조합원들이. 그런 건 이제 좀 이렇게 갔으면 해요. 토지가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공공이 계획 강력히 하면 많은 혜택 주되 토지가 허락을 묶이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든 분들이 이번에 공공 재개발도 그렇죠. 썩어 문드러 가는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돈이 될 집이 땅이 됐어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를 묶었어요. 이게 사업이 빨리 가고 나중에 또 해제될 수도 있거든요. 이 동의를 잘 받아봐서 지정이 된 거지. 그러면 해제될 수도 있는데 자 우선 토지 거래 묶으니까 나 이거 사실 팔고 싶어서 좋은 데 가서 편히 살고 싶어. 나이 많아서. 근데 토지에 묶이니까 실수에 아니면 안 되죠. 아주 조그만 지분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기죠. 나 죽은 다음에 상속할 물건으로 3년 뒤, 4년 뒤, 5년 뒤 싫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로 정비와 같이 넣어서 볼 것들이었어요. 보면 5,000제곱미터 미만 역세권 중공업지역 5,000 그러니까 1,500평 미만 지자체가 지정하면 토지주거 정비사업 지정하죠. 신축, 노후건물, 주거, 상업, 다양한 기능 혼재 등 광역개발이 어려워 소급이 전개 불가피한 지역이 대상이에요. 이런 지역 서울에 진짜 많아요. 진짜로. 사실은 이번에 활성화 제일 1번 보는 게 이거 소규모예요. 대형은 어쨌든 사람 많고 구역 해지도 하고 아까 말대로 뭐 하여간 조합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노후도나 여러 가지 같이 채워서 가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 신축, 노후건물, 주거 상업업, 역세권 내에서도 많은 거 저게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왜? 나도 혜택 받고 싶은데 우리 노후도가 안 돼. 신축이 많아. 상업적 산재 있어. 답 제일 어려워. 그래서 우리 포기했어. 포기한 사람들한테 제일 강력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역세권 중공업 중에 5,000제곱미터 미만 1,500평 미만의 토지에 블록이 형성되는 지역들은 저거를 잘 풀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 큰 거고. 커서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빨리 가야 좋은 거지. 결론이에요. 32만 호 숫자. 근데 저게 하나의 한 추계예요. 추계. 예정. 공급 예정 물량이에요. 예정. 잘 아세요. 이건 예정 물량입니다. 정부가 확실을 해준 거 확약을 한 게 아니에요. 예정. 아까 모든 거 보셨지만 모든 게 예정하고 지구 정하고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해제와 나눠져 있습니다. 즉 정부는 저걸 공급하겠다고 내용을 보면 약속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약속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절대 약속 안 했어요. 이 내용에서 보면 정부는 우리 모든 항에 약속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정이에요. 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시면 뭐 투기 수요 차단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뭐 이제 우선 공급 부여, 뭐 쪼개기 방지, 지분 쪼개기 예상하시는 거죠. 지분 쪼개기 할 거. 그래서 이제 대책 발표될 이후 부동산 분할, 분리소유 등이 권리가 있는 경우 우선 공급 미부여. 이건 이제 구역 지정된 후의 얘기겠죠. 그래서 지분을 해서 우선공급 미부양 이거 하는 거고요. 건축 허가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봐야죠. 만약 구역도 지정 안 된 곳에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역 내 1세대 1주택 공급구역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해석해봐야 잠깐만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의 분할 분리소유 단독주택 나대지 이게 만약에 이제 앞에 지금 구역이란 말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축하는 건 다 안 된다. 어느 구역 지정돼 있으면 잘 하고 이건 따로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문의 이거 할게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문의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분 쪽이 봐니까 대책 발표로 대놓고 나와버리니까 어떤 구역 지정 이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구역이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미 어느 한 지역이 내가 어디 구역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후에 구역 지정하면서 너 안 돼. 이게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내용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왔죠. 제일 좋은 말.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상가 소유에 대한 공급.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상가 안 준대. 어우 좋아.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 허용한다. 기존 권리가액 마이너스 세력관 상가 추산액. 최소 분양주택 추산의 경우인 경우. 분양주택보다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 뭐 건물이라든가 지분 좀 큰 것들. 분양주택이 만약에 지금 정부의 계획처럼 공공주택을 분양했는데 싸다면 그 경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 작은 건 안 되고 큰 거에 한해서 상가도 주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700%짜리라면 전 상가 받겠어요. 세부 추계요. 아까도 다시 단어를 계속 말해. 추계란 말은 단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추계. 확정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이 안은 확정이 없습니다. 확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권역에 해제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자, 해제 가능한 거. 그래서 공급을 숫자를 확약한 거 아니니 저 숫자는 아직은 허수입니다. 아직은 허수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큰 의미 안 둡니다. 자, 우선 추진 검토 대상. 이 말을 왜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왜 보여드리냐면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우선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시범 사업 가보게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국 우선 추진 구역 검토 현황. 벌써 역세권에 와 장난 아니다. 동문권, 동부권, 도심권, 기타 이런 이름 어디서 보셨나요? 서울시의 여러 가지 발표된 계획에 보면 생활권 계획 등 기타 등등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한테 뭘 공부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핵심이 나와 있죠. 투자 어디 하겠다, 방 어디 하겠다 하신데 자 그것부터 뜯어봐야 되죠. 거기에 많은 요인들에서 여기 그 지역 동남권 계획에 보면 자 동남 계획 안에서 이 지역은 우리가 봤을 때 역세권으로서 여러 가지 위해서 크게 뭘 해줘야 되고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말했어요. 다른 말 못하고 상당히 많은 중급중이 작고 저중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가시면 많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정책 유혹은 도심 토지 가치 극대화. 지분이든 뭐든 토지주가 왕이다. 아직까지 공급 숫자 현실화는 모른다. 공급 늦어지면 당근은 갈수록 커져갈 것이다가 오늘의 얘기고 더하면 서울 집중의 극대화. 이게 현실화되면 도심 아니 지방 죽으란 겁니다. 보시면 본문 중에서 아까 중공업종 이걸 꼭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9년에 왜 잘못된 2009년에 먼저 한번 했거든요. 발전계획이. 그때 뭐가 문제였다는 거 다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야 왜 지금 선왕권 투자를 한지 알아요. 원래가 그 계획에도 주거지로만 돼 있던 게 가기 힘들어요. 이동을 사업계획 자체가 주거지로만 돼 있는 데는 전체를 개발해서 이쪽을 주거지로 이동해주고 이쪽을 다시 공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즉 명분상에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나왔어. 내가 그 말 안 할게요. 여기까지 또 설명이 힘드니까 저거 보면 다 나왔어.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정책은 대책 아니고 아까 처음 말했죠. 폭탄일 수도. 그리고 분명히 가장 무서운 건 이 성장권 관리 계획과 나온 그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래서 원래 내보내고 있었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도심을 지금 뒤엎는. 오세요. 그렇게 이 자문을 한번 받는다는 게 뭐 저희가 이제 뭐 유료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 여러분 손해나게 안 해요. 그거 늦추시다가 쉽게, 아니면 저 말고도 가세요. 이런 시기에는 저 말고도 가셔야 돼요. 정말 자산이 왔다 갔다 해요. 말 한마디에. 그건 제가 자신을 할게요. 물론 이제 이상한 이론만 하던 실전을 모르던 건 모르겠는데 저 말고도 많은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셔서 자칫 자문하고 논의하고, 아니면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님도 찾아가세요. 반드시. 그게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자,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인생 전체의 큰 흐름을 좌우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